자, P 값을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자, 유의수준 알파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유의수준에 따라서 기각 영역을 설정하여 기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가설 검증 전에 설정된 독립된 유의수준 때문에 표본평균과 무관하게 유의수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표본평균에 대한 검증 통계량으로부터 밝혀진 유의수준을 이용하여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에 근거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이용한 가설 검증이라 P값 검증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표본평균에 대한 검증 통계량으로부터 밝혀진 유의수준을 이용하여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을 근거로 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P값 또는 그죠? 유의 확률을 이용한 가설 검증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수준 알파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설정된 유의수준이고, P값은 검증 과정에서 밝혀진 계산된 유의수준이다. 좀 더 그죠? 쉽게 말하면은 P값은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P값 오류가 뭐였죠? 아까 알파였죠?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크기이므로 P값이 만약에 그죠? P값이 유의수준보다도 작다고 해버리면, 유의수준이라는 게 바로 오류 아닙니까? 그죠? P값이 유의수준보다도 확률입니다. 알파 확률입니다. 이 값이 작다고 해버리면은 오류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므로 기무가설을 뭡니까? 기각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P값이 확률인데 이 유의수준보다 더 작다는 이야기는 그죠?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P값이 유의수준보다 크다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은 앞에서는 그죠? 우리가 임계치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확률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유의수준 알파입니다. 그죠? 알파 맞죠? 알파면은 이제 P 값이 확률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확률이죠. 확률인데 만약에 P 값이 확률이 그죠? 요 값치가 만약에 P 값이다. 그러면 여기 기각 영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죠?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이야기고, P 값이 만약에 이보다 더 크죠? 이렇게. 이게 P 값이다. 그러면 이 P 값은 뭡니까? 이거 뭡니까? 알파 뭐죠? 기각 영역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거를 기각하지 못한다. 즉 뭡니까?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값 판별 설명에 보시면은 유의수준 알파는 기각될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수준 알파는 것은 기각될 확률이죠. 기각될 영역 확률을 의미합니다. 검증 과정에서 계산된 P값, 이제 P값입니다. P값은 이거보다도 알파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뭐죠? P값이 요 기각 영역 안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기무가설은 기각된다는 의미고, P값이 유의수준보다 크다. 즉 이것이 뭡니까? 알파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더 크다는 얘기죠. 더 크다는 말은 기무가설이 사실임을 의미한다. 즉 뭡니까? P값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채택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기각하지 못한다는 채택하다는 이야기니까 기무가설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값이 유의수준보다 더 크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고,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만 다뤄보면은 그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 예제 8.1입니다. 단적 검증에 대하여 단적 검증입니다. 단적 검증이니까 좌측 있겠죠, 그죠? 두 개 한 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P 값을 이용하여 검증해라 이 말입니다. 자, 모집단을 알고 있는 경우 유의수준 5%에서의 가설 검증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같은 경우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똑같습니다. 자, 이거 똑같죠, 그죠? 자, 열에 주어지고 똑같습니다.
자, 가설도 똑같죠? 자, 기무가설은 자, 75하고 같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75보다 더 오래 간다. 충전율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위에처럼 기무가설 75에 대해서 76.5하고 80을 한다면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어지가 있죠. 70 자, 요 값에 대해서 이제 그죠? 자, 뭐 관찰하기 위해서 그죠? 자, 기무가설이 75에 대해서 표변 평균이 76.5인 경우하고 80을 한다면 우측 검정이므로 P값은 다음과 같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75가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P값이 뭐가 됩니까? 76.5보다 커나 같다. 요 경계치가 그죠? 76.5보다 커나 같다가 여기 이제 P값이 되겠죠. 확률이니까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 임계치입니다. 임계치. 여기서 인 경우 x바가 76.5인 경우는 크거나 같은 경우는 요리 되겠죠. 그 다음에 P값 이제 80 평균이 이제 80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뭡니까? 80보다도 크거나 같은 놈이 요 P값이 되겠죠. 요 P값. P값이 8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여기 되겠습니다. 자, 76보다 같은 여기 되는 거죠. 면적입니다. 면적 또는 뭐가 됩니까?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면적 확률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이제 x 80인 경우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배운 유일 수준 5%의 우측 검정 인계치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인계치는 우측 검정이니까 U 플러스 맞죠? Z의 알파 루트 n분의 이거니까 76.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6.6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05 그죠? 0.05니까 이것이 기각 영역 확률이다. 그러니까 76.65보다도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 0.05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가 됩니까? 크거나 할 때니까 기각 영역이죠. 따라 첫 번째 P값이 뭐예요? P값이 0.05보다도 크거나 같으면 이 P값이 만약이죠. 이 P값이 얼마였습니까? 위에 계산해놨습니까? 계산해낸 값이 있을 텐데 0.05보다 크면은 뭐가 됩니까? 크면은 이것은 뭐가 됩니까? 유의 수준보다 크니까 기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만약에 80인 경우는 P값이 8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만약에 0.05보다도 작을 때는 기각한다는 거죠. 0.5가 이거보다 작단 말은 기각 영역에 포함된다 아닙니까? 그죠? 기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을 이제 계산해서 요거 영역이 뭡니까? 요거 영역이 0.05보다도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확률을 판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 보시면은 5%의 76.65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유의 수준이 이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P 값이 뭐가 됩니까? 76.65보다도 큰 값에 대해서는 어찌 되죠? 인계치가 76.65잖아요. 그죠? 인계치니까. 그래서 이걸 표시하면 여기 되겠죠. 다른 표시를 해볼까? 여기 76.5입니까? 76.65니까 좀 더 크죠? 여기 바로 76.6입니까? 여기 바로 뭡니까? 여기 알파 면적이죠. 여기 알파 면적.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에 주어지니까 이거는 뭡니까? 기각할 수 없다. 즉, 채택 능력이 되겠죠. 채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76.65 같으면 여기가 그죠? 76.65 아닙니까? 요 면적이 알파입니까? 여기 보니까 알파보다 작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기각.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보다 더 크니까 뭐가 됩니까? 기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계치가 76.65니까 76.5
0.5에 대한 P값은 P값은 0.05보다도 여기 뭡니까? 0.05니까 이보다도 크죠? 크니까 뭡니까? 기각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기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80인 경우는 8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경우가 요거죠. 요거는 뭡니까? 이 알파보다도 작으니까 이거는 기각연역에 포함되어 버리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기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 P값은 확률을 직접 구해가지고 이 유의확률하고 비교해서 유의확률보다도 작으면은 기각, 유의확률보다 크면은 재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유의 수준이 바뀌더라도 이 결과가 뭡니까? 똑같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값이 기무가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기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은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로 확률로 표현한 것이며 대립가설에 대한 확률은 아니다는 얘기죠. 기무가설에 대한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고 이제 14주차 강의를 끝내도록 합니다. 자, 실제로 확률 P값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예제 8.4에서 표변평균이 정규표를 따르므로 P값은 표변평균 X바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표준정규표상에서 계산한다. 표변평균 X바는 76.5이고 X바가 80에 대한 P값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단적 가설 검증이죠. 여기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입니다. 우측 단적 검증이 되겠습니다. 자, X바는 뭡니까? 표준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X바가 76인 경우는 뭐가 됩니까? 요걸 표준화를 시키면은 1.5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76.5보다 크다는 경우는 우리가 표준정규표에서 1.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P값은 이 확률이 주어집니다. 이거 부록이죠. 부록표에서 그죠? 이거는 부록에 주어집니다. 부록표에서 0.06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값이 0.067이면 유의수준보다도 0.0보다 크죠? 크면 뭐가 됩니까? 기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기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80인 경우도 똑같이 입니다. Z 표준화를 시키면은 5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래서 X바가 80보다 크다는 확률은 뭡니까?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확률이고. 자, 이거를 부록표를 이용하면, 그죠? 부록표에 있습니다. 부록표면 이게 이제 그 0입니다. 그래서 이제 P값 0은 유의수준보다도 작음으로 이거는 뭐가 됩니까? 기각량이 들어버리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한다. 그죠? 자, 그래서 유의수준 알파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죠? 기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각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는 거 보니까 0.5%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라는 이야기는 유의수준에서는 오류죠. 그죠? 오류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가 됩니까? 기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거는, 결론이므로 따라서 이거를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기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무가설을 받아들인다. 즉,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인 경우는 뭡니까? 기각하게 되니까 대립가설, 뭡니까?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것을 대립가설을 뭡니까?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로 설명드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P값을 하게 되면은 유의수준이 바뀌더라도 결론이 그래도 유지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바가 80보다 크다를 표준했을 때는 이것이 되는데, 부록 정규분포에 대한 Z의 최대값이, 그죠? 3.9이므로 이것은 0.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값은 거의 0으로 이제 계산할 겁니다. 이제 사실은 보면 이제 부록표에서는, 그죠? 여기 이제 0으로 안 나오고, 그죠?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0.0001이므로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0. 뭡니까? 그 0보다는 뭡니까? 더 작은 값이죠. 이제 그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